아유, 엄청 모였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봉년 새해 밝았습니다. 제가 정치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제 소원인데 날씨가 오늘 따뜻하네요. 오랜만에 우리 공화당원 여러분 또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서울역 앞에서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2023년이 희망차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뭐 지나간 일이지만 뭐 지난해는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겨우 껍데기 대통령 자리 하나만 바꾸는 그것도 사실은 큰 기적이었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혹자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여기 우리 태극기 운동하신 많은 분들은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된 건 아니고 잠시 생명을 연장받았다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달라요. 그래서 5년을 연장받았다. 왜냐? 대통령이니까 5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1년을 연장받았다. 그 1년이 바로 2023년 올 한 해 1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 생명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소생의 기미가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봐가지고는 대한민국은 1년 생명정전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새해 벽두부터 어차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횟수로 따지면 7년 만 이제 올해가 7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현실 정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작년에 그렇게 제가 사실은 우리 공화당 집회 때는 요즘 가끔 열리기 때문에 그때 연단에 서지만 매주마다 저는 사실 저쪽 대형원 앞에 태극기 집회가 있어요. 조그만 집회. 거기 와서 좀 자꾸 연설해달라 해가지고 매주 가서 하는데 사실 우선 짧게 봤을 때는 이게 이재명을 빠지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말짝 도루묵이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문재인은 고사하고 야 이재명이 저거 완전히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걸리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살려면 이재명 해가지고 늦어도 올 2월 앞으로 2달 사이에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칼이 윤석열 정부에게 향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그래도 뭐 보수 여당이다. 보수를 대변한다는 그렇지도 않지만 국힘당이 지금 대표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봐가지고는 나오는 면면을 봤을 때 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맡길 만한 인물이 한 명도 안 보인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거기에다가 새해 벽두부터 약간 조짐이 별로 메시지가 좋지 않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 선거를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봐가지고는 아마 장기적으로 이게 윤석열 재임 기간 동안에 내각제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치가 발달한 선진국가에서는 의석이 없는 정당, 뭐 우리 공화당과 같이
이런 정당이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선거 제도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은 그 정도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나머지는 다 인류지만 정치는 사류,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고 진단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가더라도 결국은 끼리끼리 나눠 먹깁니다. 어차피 2등 해도 뺏지다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겁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아마 개헌을 하게 되면 내각제 개헌을 가지고 이 꿈꾸는 것이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암묵적인 이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뭐 한참 이재명을 족쳐가지고 인기를 얻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떡하니 뭘 얘기했느냐, 이민청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민청을 이 이민을 합법적으로 받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생각이 아주 짧은 겁니다. 여러분, 이민청 이거 정말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것이 어떻게 악용되어질 것인지, 더구나 인접한 중국이 대한민국을 자기의 동북 사성 중에 하나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잘 모르고 주변에서 그럴듯한 얘기를 하니까 아마 한동훈이 상품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상당히 위험하다. 그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과연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 가지고 콘텐츠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 많이 불안하다,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태극기 운동, 자유, 시민, 애국 운동이 벌써 횟수는 만 8년이고 만 7년째로 올해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7년 정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되어가지고 8년 차부터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일의 순서고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올 2023년은 태극기 혁명의 1단계를 마무리 짓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우리 아스팔트, 자유시민, 애국국민들의 공통된 큰 강령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시장경제를 지키겠다, 그리고 일부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기본 강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제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들도 알고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국회의원들도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 이익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상화시키지 않고 그냥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세밀한 단계의 콘텐츠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2023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일본 내각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이민청 설치라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발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당 차원에서 한번 면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반대한민국 세력뿐만 아니라 껍데기 무늬만 보수 정권이라 하지만은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세부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지적하는 데서 더 나가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내용을 갖추는 올 한 해 개묘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부터
여러분에게 어려운 숙제를 던져줬지만 이건 또한 저 개인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23년 개면년 올해 더 힘을 모아서 이렇게 바짝 졸라매고 우리에게는 2024년이 없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좀 더 생명을 연장하느냐, 바라건대 더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닦을 수 있느냐, 그런 중요한 1년만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생각을 갖고 올 한 해 우리 모두 분투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